쉬는 시간은 엄청나게 활기차네요. 13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동영 문제인데 제가 다음 주는 좀 오늘 좀 쉬웠죠? 쉬웠는데 오늘은 좀 쉬웠잖아요. 안 쉬웠습니까? 쉬웠는데 다음 주는 오늘보다는 좀 더 어렵고, 다음 주는 제가 아주 최근 한 5년 동안 문제를 물론 다 이렇게 보지만 분석해서 한번 내볼게요. 계산 문제 10문제 내고, 그동안 계산 문제 다 10문제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12문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계산 문제 10문제 포함해서 한번 심해를 교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혹시 또 40점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끝까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처음에 와서 좋으신 분은 끝까지 졸아보라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13번 같죠. 부동산 시장.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요즘은 부동산 시장은 들어가고 대신에 효율적 시장이 잘 나온다. 효율적 시장.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도 한 문제, 효율적 시장도 한 문제 이렇게 낼 수는 없거든요. 40문제 한정도 있으니까.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1번 부동산 거래 비용 증가는,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소수다? 소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완전 불안전? 불안전. 이거 자주 봤잖아요.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완전인데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고 시장 진출이 곤란하면 불안정인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시장 진출입에 자유가 있어야 돼.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옳은 지문. 이걸 이렇게 내요. 거래 비용의 증가는 시장 진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제약하여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러면 옳은 말이죠. 불자 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인 줄 만든다. 말도 안 되고. 거래 비용의 증가는 수요자 공급자를 여기 시장 진출을 이거 빼버리고 소수로 만든다. 소수. 수요자 공급자를 소수로 만든다. 그러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2번도 나왔던 지문이죠. 부동산은 다양한 공법적, 사법적 제한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미치겠죠. 안 미친다 그러면 미쳐버리지. 3번 개별성 나왔습니다. 개별성, 그럼 B자 나와야지.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비표준화.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26회 때인가 8회 때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게 개별성 때문에 다 달라. 그 표준적인 상품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니까. 다양하다. 이렇게. 4번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면 투기가 곤란하다. OX?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5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 공개된 정보가 무슨 정보입니까?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입니다. 공개된 정보가 현재의 정보가 아니라 공개된 정보는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죠. 현재의 정보, 과거의 정보야. 그러면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초과는 얻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답은 몇 번인가요? 5번입니다. 식은 죽 먹기지 마요. 10번. 13번. 그래도 틀린 분이 있다는 거. 14번 지대이론이다. 답 몇 번입니까? 4번. 14번 틀린 거 그랬으니까 4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경제지대라 하겠습니까? 준지대라 하겠습니까? 준지대. 경제지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경제지대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경제지대를 말했어? 파레토의 경제지대. 파레토. 리카도 차액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튀네는 위치지대. 알론소 입찰지대. 마샬은 준지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답은 4번 쉬워요. 여러분이 안 봤던 지문이 3번 지문. 그다음에 5번 지문 같은 거, 5번은 제가 언급했지만 3번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3번도 시험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자, 답은 됐고 1번 리카도의 차액지대도 나왔습니다. 지대는 뭐다? 잉여. 니차 불났냐? 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뭘까? 가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이게 가지야.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저 가지 해봤죠? 가지.
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가지 나왔는데 여기 가지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안 되지. 아, 가지가 나왔구나 그래야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는 높아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지대는 낮아질 것이고 결국은 요 1번 지문 저하고 약속했던 거 니차 불란냐잉 그 다음에 가지 요거 낸 거야. 니차 불란냐잉 가지. 이렇게. 자,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2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뭐요? 감소하죠. 감소. 왜 지대가 감소해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지대 곡선은 뭔다? 우하향한다. 옳은 지문. 3번 저에게 이제 입찰지대 나오면 알론소 입찰지대 나오면 최대 가장 높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입찰지대 곡선은 기울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울기. 한개 운송비를 토지 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설명하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야. 한개 운송비를 토지 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한 토 이렇게 하면 한 토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한 토. 그냥 그렇게 나오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입찰지대가 저한테 입찰지대 배운 것은 최고 가장 높은 이것만 했으니까 이런 지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뭐야? 한 토래요. 한 토. 한개 운송비 기억 안 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언급할 거야. 한 토라고. 한 토. 오늘 수 끝나기 전에 또 언급할 거야. 가지가 아무것도 몰랐다가 되잖아. 시간 흘러가니까 반복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니까 가지가 됐으니까 이것도 된다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한 토. 한 토가 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냥 한 토가 나오는데 한개 운송비 토지 용량 한 토 이렇게. 괜찮아. 좀 있으면 알게 됐다고. 5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는 마찰 비용에서 어떤 토지를 이용할 사람은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 이 뜻이더라.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한 건데 시험은 이 지문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거요. 여기가 A라는 사람 갑이 있다. 갑이 있는데 여기에 A 토지가 있습니다. A 토지. 그럼 갑이 이 A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러면 지대 내야 되고 요 갑은 이 토지 이용할 때 당연히 지대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지대에다가 갑이 A 토지가 갈 때 교통비 요 두 가지를 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묶어서 헤이그라는 사람이 이걸 마찰 비용이다 그래서 마찰 비용이다. 이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야. 그러니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어떤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 토지 지대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된다. 그러면 마찰 비용이 만약에 이게 10,000원이었다. 이게 봐요. 10,000원. 그 마찰 비용이 10,000원이었다. 이 10,000원에는 지대하고 교통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에 의하면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감소. 그럼 지대 마찰 이 두 개를 이제 마찰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통이 발달했어요. 교통이 발달.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그럼 교통비가 증가 감소? 감소. 교통비가 감소하면 지대는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마찰 비용은 두 개를 더한 게 마찰 비용이고 여기에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10,000원이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여기가 교통비가 2,000원이었다. 그럼 지대는 얼마였을까? 8,000원 있겠지. 이렇게. 근데 교통이 발달해서 이 교통비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지대는요 높아지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요것밖에 안 나와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다. 이렇게. 그러면 마찰 비용이 10,000원으로 그대로 있는데 근데 교통비가 2,000원이었고 그럼 지대가 8,000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두 개 더해서. 그러면 교통비가 이게 100원으로 1,000원 떨어지면 그럼 지대는요 9,000원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뜻이야. 천안까지 서울에서 천안까지 갈 때 요즘은 지하철 타고 가도 되죠. 그러면 천안에 토지 이용료가 비싸질까 싸질까? 비싸진다는 소리야. 이게 비싸진다고. 그죠? 천안까지 갈 때 교통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럼 천안에 토지 사용료가 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안까지 갈 때 교통비가 줄어들면 그럼 갈 때 영위하다는 소리잖아. 영위. 그럼 갈 때 영위할 때 영위하니까 지대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예? 멀리 있는 땅이 쓸모가 좀 있다. 근데 거기까지 갈 때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지대는 낮아져야 되지. 근데 교통비가 줄어들면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비가 낮아지면 그러면 그 토지의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 그럼 그 토지의 지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요. 자, 마무리합시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시험 지문 나오면 여기까지.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러면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비가 낮아지면 지대는 뭐한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 오늘 새로운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3번하고 5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 토. 한계 운송비를 뭘로? 토지 이용량으로. 한 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마찰 비용은 지대하고 교통비인데, 교통비로 구성되는데, 만약에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비가 낮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지대는 뭐한다? 높아질 것이다. 그럼 생각 못하잖아요. 천안까지 예전에는 지하철 안 갔을 때 천안의 토지 사용료가 그렇게 높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토지 사용료가 높아지거든, 천안에. 그래서 헤이그는 그렇게 본 거야.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비가 다운되니까 그만큼 지대를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자, 15번 문제로 갑시다. 15번 문제 뭐 거저지 뭐 까이까 뭐 이거. 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머리 안 아프게 쉽게 주려고 노력을 했는가 봐봐요. 예?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 이건 다 맞추세요. 그렇게. 근데 다 못 맞췄다는 거, 틀린 분이 있다는 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너 정치인이야? 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런 형태가. 예? 두 중심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흡입력이죠. 흡입력. 어떤 도시 흡입력은, 두 도시의 중심지 흡입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거 누구요? 네일리.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누굽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 그다음에 여기 저하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런 거 나오면 누굽니까? 크리스탈력. 중심지론. 답 몇 번이요? 1번. 16번 문제 갑시다. 16번 문제 역시 다 맞춰야 되는데, 자, 16번 문제 많이 맞추셨어요. 근데 틀린 분도 있습니다. 지금 16번 문제는 허프의 확률 모형이고, 16번 문제 특징이 공간 마찰 계수가 지금 달라요. 이게 지금 공간 마찰 계수거든. 이게 공간 마찰 계수. 그럼 공간 마찰 계수가 매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예?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두 군데 하셔야 돼. 첫 번째 찾아가서 공간 마찰 계수 보는 거야. 공간 마찰 계수는 표기가 된다. 공간 마찰 계수 다르네. 이거 하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있는가? 단서. 선생님 무슨 단서? 단서 있잖아요. 단서의 공간 마찰 계수 주었고, 그 다음에 요 80%만 도시인구 80%, 10만 명 중에서 80%만 할인점 AB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크게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봤냐면, A 대형 할인점 A의 올 예상 매출액, 추정 매출액을 구해봐라. 그럼 요 예상 매출액은 A의 이용객수, 대형 할인점 A의 이용객수 곱하기 1인당 지출액. 1인당 지출액은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1인당 지출액 얼마? 5만 원. 5만 원 이거 줬잖아요. 5만 원인데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용객수. A의 이용객수만 하면 돼요. A의 이용객수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럼 요 A의 이용객수는 어떻게 구할까? A의 이용객수는 도시 인구수 저기 있잖아요. 인구수, 소비자 수 곱하기 여기 뭐 탄소 곱하기 A의 확률. 그럼 인구수 얼마고? 10만 명이고, 단서는 몇 퍼센트? 80%. 인구 10만 명 중에서 80%만 A 할인점, B 할인점 이용하고. 그럼 이제 A의 확률 알아야 되겠네.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확률. 자, A의 확률. A 매장의 쇼핑갈 확률입니다. 그럼 A의 면적 얼마? 5천. A까지 거리 5km. 근데 공간 마찰계수 1이니까 1승. 플러스 B까지 거리 몇 킬로? 5km. 공간 마찰계수 2승. B의 면적은 25,000. A, B. A를 구하라 했으니까 A가 올라가죠. 5,000. 5,000을 5로 나눴습니다. 1,000. 25,000을 25로 나눴습니다. 1,000. 둘 다 1,000. 그럼 50%.
2000분의 1000이니까 50%, 50%, 50%, 50%. 그럼 여기에 0.5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용객수는 이제 구해지죠. 그럼 이용객수가 4만 명, 10만 명에 80%, 8만 명에 0.5 절반, 얼마? 4만 명. 4만 명. 그럼 여기에 4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4만 명 곱하기 5만 원.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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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 문제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한 4만 명을 좀 알면 좋겠다. 친한 사람들. 4만 명? 그 4만 명을 친한 사람들 4만 명 알고 있으면 5만 원 주라면 그냥 주겠지. 야, 5만 원만 빌려줘. 그 5만 원 안 갚았다고 뭐라 하지 않겠지. 그렇지. 야, 빌려줘. 야, 나 5만 원만 줘. 나 5만 원 필요하대. 5만 원. 그럼 5만 원만 있으면 3만 명 알고 있다. 한 사람이 5만 원씩 받으면 20억. 그러더라고. 그래서 4만 명을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20억이 금방 된다.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20억 가지고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그때 무슨 신문 같은 데 자료를 보니까 20억이 있으면 그러면 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돈 걱정 않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한 40억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8만 명 정도 알아야 돼. 아니다. 4만 명 알고 10만 원 주라고 하면 되겠다. 10만 원. 4만 명 알고 10만 원. 다 몇 번이요? 5번.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응? 자, 17번 문제 갑시다. 17번 문제 실제로 나왔던 것에 제가 다른 것을 좀 붙인 겁니다. 시장의 개입 틀린 것 그렇습니다. 뭐 시장의 개입은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개입 방법이 나오던가랑 뭐가 나오던가 나올 것 같아요. 기업 1번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 공급, 경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하다. 이거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첫 번째 시장의 실패 수정한다. 두 번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세 번째 경제 안정화, 경기 조절하기 위해서. 1번 옳은 점이잖아요. 5번으로 가봐요.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경제적 기능입니까?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요? 경제적.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필요성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건데 이걸 굳이 따져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 수정. 시장의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거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목표. 그러면 얘는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요건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시험에서. 근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 것은 정치적 기능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면 1번하고 5번은 옳은 지면이 되는 거고, 자, 답은 틀린 거 고르라겠으니까 이제 틀린 거 골라보자고요. 2번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옳을까 있을까? 오죠. 이거는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거야. 주택시장이 실패한 거야. 주택시장이. 그럼 주택시장에서 최소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잖아. 그럼 주택시장이 실패했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3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답니다. 그럼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야지. 이는 시장 기능에 관한 문제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근거가 되는 거죠. 될 수 없다가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 자, 5번이 뭡니까?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심화시켜 더 나빠졌다는 소리죠. 실패할 수도 있다. 정부의 실패. 답은 그래서 3번이 적절합니다. 18번 문제. 법령을 기준으로 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모두 고르라겠습니다. 개발행 허가제 시행합니까? 시행하죠. 바로 밑으로 용도 지역지구제 시행합니까? 시행하죠. 주택거래 허가제 시행합니까? 주택거래 허가제가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 있다. 그럼 재밌겠네. 내가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주택거래가
인천 서구가 주택거래 허가고 여기다. 그럼 나 아파트 살 때 가서 허가 받아야 돼. 실제로 이거 검토했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를 검토했었다고. 검토했는데 저거 하는 순간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못한 거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토지 공개념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토지 공개념. 그래서 그러면 투기를 조금은 억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검토했다가 이제 이건 무산됐던 거고, 이건 시행하지 않습니다. 거.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제 만들 때도 얼마나 그게 반발이 심했는데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반발이 주택거래 허가제에 비해서 좀 덜해요. 왜? 내가 토지가 있어야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택은 있어야 살거든.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제를 만들려면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돼. 그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주택거래 허가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거래 허가제 그렇게 한다도 나는 공공임대주택 가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런 건 가능하지만, 토지는 가능하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는 좀 시기상조죠.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택지 소유 상한제 시행하지 않습니다. 토지 초과 시행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는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디귿, 비읍이죠. 기업, 디귿, 비읍. 답 몇 번? 2번.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저는 여러분이 많이 못 맞출 줄 알았었는데요. 막 헷갈려서. 근데 많이 맞추셨다고. 짝짝짝짝짝. 잘하셨어요.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맞추면 제가 기분이 좋아. 왜? 설명을 드려도 된다는 거. 설명을 별 안 해도.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지.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대요. 이거는 정의의 겁니까? 부입니까? 부잖아요. 이 기억은 부의 부가입니다. 부의 부가. 그래서 기억은 부의 부가죠. 이제 이 기억은 부의 부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1번, 2번, 3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럼 답은 결국은 4번 아니면 5번이라 소리야. 무조건 여기 기억, 이건 알잖아. 부의 부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기억 보는 순간 거의 끝난 거지. 아, 너는 부의 부가다. 끝난 거잖아요. 자, 이제 니은 갈까요? 니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중에서 사회적 편익이 더 크대요. 우리 사회 전체가 느끼는 편익이 크대요. 이건 정의의 부가입니다. 이건 정의. 그럼 니은이 정의의 부가 가야죠. 자, 디귿.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대요. 이건 정의의 부가죠. 그러니까 정의의 부가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답 몇 번이요? 4번. 리을.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더 크답니다. 이건 부의 예부효과죠. 과잉생산. 부의 예부효과죠. 요 비읍은 과소생산이라는 소리야. 과소생산. 최적 생산량 100개인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필요한 건 100개인데 시장의 생산량은 80개밖에 안 만들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과소생산이죠. 그러니까 비읍은 결국 과소생산이다. 그럼 과소생산은 정예비효과, 부예비효과, 정예예비효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예비효과는 니은,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비읍. 답 몇 번입니까? 4번. 요 예부효과가 올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부효과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읊어볼게요. 예부효과. 예부효과 나오면 첫 번째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예부효과의 개념은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을 것,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 당사자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단 말은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예부효과는 생산 과정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 부예부효과, 이익을 주면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를 다른 말로 비경제, 예부 불경제. 정예부효과는 예부 경제. 정예부효과, 예부 경제, 긍정적 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부정적 예부효과. 그럼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예산업, 연탄공장, 염색공장, 뭐 이렇게 목재소, 제재소, 목재소, 목재공장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예를 유발시킨다. 공예산업, 부의 예부효과. 부예부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어디가 높다? 사회적 비용이 높다. 부예부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편익은 반대다. 편익은 비용하고 반대니까 부예부가 발생하면
부의부가는 사회적 비용이 높다. 그럼 편익은요? 사적 편익이 더 크겠지. 부의부가 사회적 비용이 높다. 여기다 편익이라고 써보면 편익이라고 쓰면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커진다. 부의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1,200원인데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1,000원밖에 안 된다. 낮은 생산비를 만드니까 과잉 생산된다. 시장이 실패다.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는 공예산업에 대해서 중과세거나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생산비 높아지고 공급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부의부가는 핀핀입니까? 님비입니까?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끝. 부의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부의 예부효과가 발생하는 그러한 산업은, 그러한 기업은 생산을 금지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올까 있을까? 다시요. 부의 예부효과가 발생하는 기업은 생산을 금지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OX? X. 연탄 공장이 부의 예부효과 발생하죠. 그럼 생산을 금지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연탄은 어떻게 달 거냐고. 그러니까 부의 예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생산을 금지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 예부 효과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